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편인데 이 도로에 맨홀 뚜껑들이 단차가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이랑 좀 차이가 나서 차가 크게 덜컹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 특히나 지금 커피 때문에 지금 운전하면서 또 말까지 하느라 이렇게 한 모금도 못 마신 상태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맨홀 뚜껑을 밟는 그 순간의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홀 뚜껑은 좀 피해가는 편입니다. 보이면. 네, 자 지금 커피 상태를 보니까 아까 제가 백화점에서 나오면서 한 방울 컵 입구 쪽으로 흘렸던 거 말고는 따로 커피가 흘러나오진 않았네요. 아까 이제 꽤 유턴할 때는 제가 감속도 좀 많이 하면서 그다음에 차가 유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횡으로 가해지는 쥐도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커피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는 물을 쏟지 않고 두부 배달을 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지금도 완전히 멈추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아주되 멈추는 끝 상황에서 살짝 발을 떼므로써 차의 어떤 하중이동이 최소화될 수 있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컨트롤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브레이킹도 연습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 개념도 예를 들면 제동력이 그냥 선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비례대칭해서 내가 밟는 만큼 제동력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처음부터 너무 콱 이렇게 아무리 급한 제동이라도 밟으면 타이어, 요즘 차들은 뭐 ABS가 다 장착이 돼 있을 테니까 타이어 휠에 락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대신에 이제 ABS가 걸리면서 제동 거리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확 이렇게 밟는 것보다는 꾹 밟을 때 밟아서 제동력이 지금 0인 상태에서 내가 10까지를 끝까지를 밟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0에서 한 1 정도까지는 쓱 밟고 그 다음에 1에서 8 정도까지는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밟고 그리고 8에서 9까지는 힘껏 밟으시는 뭐 그런 느낌으로 제동을 하시면 브레이크 컨트롤이 좀 더 미묘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셀도 제가 클러치 얘기를 했었네요. 클러치도 5단계로 밟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도 그냥 일단 별 생각 없이 밟는 것보다는 제가 하중이동을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차가 멈출 수 있게끔 밟는 연습을 하시고, 단 이제 차가 너무 앞차와 가깝게 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그럴 때 실험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할 때는 항상 실수가 있게 마련인데 앞차와 사고가 날 위험이 크겠죠. 또 뒷차량도 마찬가지고. 히렌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연습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밟아서 차가 확 이렇게 쏠리게 된다던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악셀을 칠 때 브레이크 담력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갑자기 차가 앞으로 쭉 나간다든지, 아니면 악셀을 쳤을 때 악셀이 충분히 쳐지지 않아서 클러치를 밟고 변속을 했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차가 울컥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앞 뒤에 있는 차들한테 다 약간 위험 요소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 통행이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습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매놀이 약간
뚜껑이 있는데 두 개나 한 곳에 한 차선 안에 그 매놀이 두 개나 나와 있어가지고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완전하게는 못 피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 또 생각은 했지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혹은 왜 그렇게 운전을 하냐 피곤하게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차라는 건 그 능숙하게 다루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차라는 거는 이 무거운 쇳덩이가 1톤이 넘는 2톤이 넘는 그런 쇳덩이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걸 사람이 하는 건데,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 대형 사고가 나버리죠.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건 교통사고 보고 사망사고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 가려면 차는 정말 잘 다뤄서 손해볼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뭐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세, 권장되는 자세를 지키시는 게 좋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시트 포지션,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위치, 각 미러류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 지키셔서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브레이크, 악셀, 스티어링 휠 돌리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 방어운전,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방어운전도 가능할 것이고, 운전을 또 재미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 레이싱 테크닉들이나 뭐 이런 것들, 하중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재밌게 즐겁게 달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동 변속기를 타게 된 계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만화 때문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각종 다양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지게 보였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운전을 계속 해 나갈, 점점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능숙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긴급 상황에서 좀 더 재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운전을 좀 더 안정적이게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내가 면허증만 따면 그 다음에는 돈 주고 차만 사면 끝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여러 상황에서, 심지어는 주차를 할 때도 내가 그냥 대충 뭐 라인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주차를 하시는 것보다는, 주차를 하시는 그 순간에도 좀 라인하고 옆면이 평행하게, 그러니까 라인에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게 있으면 그 선하고 딱 정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심하게 주차하는 연습,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달리는 와중에도 내가 차선을 변경했을 때 한 번의 핸들 조작으로 충분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핸들 조작이 없이도 차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운전은 충분히 능숙해질 때까지는 좀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큐리스 뒤에 숫자가 뭐였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큐리스님이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정체 상황에서 능숙하게 운전을 하시는 어떤 그런 수동 운전자분을 보고 수동 변속기의 매력을 느꼈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고는 약간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수동 변속기의 매력을 느꼈다라는 게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빨리 달리고 차를 절묘하게 컨트롤하는 그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께서 링크를 걸어주신 영상을 봤더니 이제 외국에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전체 상황에서 운전을 하시는 영상을 보고 편하게 운전을 잘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체 상황에서 악셀 페달을 차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중립으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차가 이제 지금처럼 거의 멈춘 상황이면은 1단을 넣고 반클러치, 속도에 따라서 반클러치를 약간 넣으면서 가거나, 아니면 악셀을 살짝 밟아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멈추는 상황이 되면 기어는 중립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만 밟거나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중립으로 밟고 클러치에서 발을 떼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큐리스님이 큐리어스라고 해야 되나? 맞겠죠? 말씀을 하신 걸 보고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을 보고 운전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된 계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클러치를 계속 밟고 있는 게 너무 피곤했었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면 1단 혹은 2단에서 클러치를 붙였다 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감속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클러치를 계속 붙이고 있으면서 반클러치를 써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이제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클러치를 안 밟고 최대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하는 방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냈다라고 해야 되나, 적응을 해냈다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가장 좀 힘 덜 들이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정체 상황에서는 수동 변속기는 한 3-4시간 이상 가면 정말 피곤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죠.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서 이렇게 해가 떠 있는데도 쨍한 느낌이 잘 안 드네요, 서울은. 지금 옆차선에 S63AMG 벤츠가 가고 있는데,
배기음이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배기음이 역시 60km 장난 아니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시속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도 제가 레슨하러 가는 길인데 지난번 영상 때도 같은 길을 달렸지만 지금은 평소 때보다 약간 빨리 나온 편이라서 그런지 도로가 굉장히 한산하고 차가 전혀 안 밀리고 있어요.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근데 여기 달릴 때마다 느끼는 건 이 도로 이음매 지금 같은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부드럽게 처리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불쾌한 충격을 전해주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잠시 후 카메라 과속에 있는데 저렇게 주의하십시오. 과속하는 차는 뭘까요? 대포차인가? 시속 60km 아니면 차선을 바깥쪽으로 달리면 카메라 안 찍히는 거죠?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500m 신고입니다.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해서 원 클러치로 싱글 클러치로 속도를 이제 좀 줄이고 있고 제가 악셀 밟아주는 양을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1단에서 2단 갈 때 그리고 뭐 3단에서 2단 내려올 때 근데 2단을 거쳐가는 경우가 2단이 이제
깊이가 다른 단소에 비해서 좀 격차가 크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래서 2단에서는 도정을 조금 악셀을 좀 더 깊이 밟아줘야 충격이 없이 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단, 4단, 3단까지는 비슷한 양의 밸브 매칭 할 때 필요한 정도의 악셀 양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네요. 지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근데 또 차마다 세팅이 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획일적으로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또 차라고도 몰아본 게 수동은 HD, 아반떼 HD 모델이랑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두 차가 이제 같은 성향을 보인 거 보면 공도에서 타는 차들의 세팅은 거의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야베오를 처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중고로 샀는데 제대로 된 시승을 못 해보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동 걸고 악셀 페달을 약간 밟아봤을 때 느껴졌던 게 튜닝된 차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악셀 밟았을 때 나는 소리가, 엔진의 이제 소리가 꼭 이제 흡기 튜닝이 된 차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소위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픈 흡기라 그래가지고 약간 버섯처럼 생긴 흡기 필터를 달아놓은 차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들에서 나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나서 튜닝된 차인가라고 했는데 후드를 열어봤을 때도 다 순정 상태였고,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